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이상훈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는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할 얘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할 텐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메타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들이 왜 필요한지 그러면. 그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지금 바꿔야 된다는 시기인 것 같은데 뭘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핵심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한 1시간 정도 강의인데 한 25분 정도에 줄여야 되니까 핵심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산업이 이제 그 발전 단계를 저는 이제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누는데 이제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이 수렵 채취 시대로 한 200만 년 정도가 쭉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 그 1만 년 전쯤에 농업혁명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농업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수렵 채취로 이제 배고프면 따먹고, 그 다음에 잡아먹고 이러다가 농경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가축을 활용하는 축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대량 생산 방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1차 산업이 주류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산업혁명, 이 혁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1 생산, 주문 생산에서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면서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농업 시대가 되고 이게 한 1만 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한 200년 전쯤에 한 18세기 중반에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죠? 영국에서. 그래서 이때 이제 증기기관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조업이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전에는 수공업으로 그릇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이랬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주류 산업이 제조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혁명을 통해서 이 시대가 바뀌게 되면 그전 시대의 주류 산업들은 그 다음 시대의 주류 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을 하던 종사자들은 대부분 2차 산업, 다시 말하면 제조 산업의 재료를 공급하는 하청업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동력이, 에너지가 이제 증기기관이라든지 전기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법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바뀌고, 그 다음에 방법론이 바뀌는 거예요. 방법론이 이제 그 포드의 분업화 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분업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는 게 이제 이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20세기 중반에, 20세기 중반쯤에 1960년대쯤에 이제 반도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PC,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정보화 시대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이 세상이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 정보화 쪽으로 많이 추진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든 게 디지털로 다 바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말에 닷컴 버블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디지털의 그 닷컴 버블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파워가 디지털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파워가 디지털에서 다시 아날로그로 넘어가는데, 그냥 이전의 아날로그가 아니라 아날로그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데들이 디지털화한 데들이 이제 성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1차 산업혁명, 그래서 이 18세기 중반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이 19세기 중반,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에 이제 3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즘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뭐 로봇,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이 산업혁명의 하나의 축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게 산업혁명이 아니고요. 또 다른 그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세기 중반에 그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제조업에서 일어나는 혁명이 아니고 서비스업에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이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비스업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산업이 주류가 되고 2차 산업이 다시 3차 산업의 하청업체로 변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단순히 제조업의 혁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 주류로 올라오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바뀌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새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디지털화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방법론이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론이 될지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후에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혁명이 서비스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보면 금융 쪽이 제일 먼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의 옛날에 은행은 텔러들이 앉아서 업무를 봤는데 지금 거의 사라졌죠. 전부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쪽이 전산화로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쿠팡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디지털화된 유통들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콘텐츠 쪽이 지금 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금융이나 유통,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건데 이 서비스업의 특징을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산업입니다. 서비스업은. 그래서 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돈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유통이라는 건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 콘텐츠 산업은 당연히 콘텐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혁명이라는 것을 보면 혁명의 메커니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1 생산이나 1대1에서 대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혁명이라는 것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과 생산 방식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렵 채취에서 농경 목축으로, 수공업에서 공장 생산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은 생산수단에 있어서의 혁명인데 이 서비스 혁명이 조금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지냐 하면 서비스업이 제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산수단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소통수단이 바뀝니다. 그리고 소통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수단이 그전에는 면대면이었죠. 근데 이게 네트워크로 바뀌고 요즘 우리 익숙한 비대면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소통 방식과 소통 수단을 급속도로 빨리 변화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산업혁명이 아니라 서비스 혁명이고 또 서비스 혁명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서비스 혁명이라면 메타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서비스 혁명으로 인해서 서비스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더 메가 트렌드가 바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디질로그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류가 거의 아날로그 시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지금 디지털화가 되면서 단순히 디지털로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믹싱되는 디질로그 시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산수단, 자원의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 항상 갑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원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였어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였고. 근데 디질로그 시대로 넘어가면 고객을 가진 사람이 갑이 됩니다. 잘 보시면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요. 그리고 소통 수단을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지금 네이버, 그죠? 뭐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가진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소통 수단을 가진 쪽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면 생산성이 중요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은 컨텐츠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생산이나 프로덕션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 그러면 이제는 소통이 중요해지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혁명 시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디지로그 시대의 방법론이 그럼 뭐가 바뀌느냐 하면 디지로그 방법론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이 지금 사실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서비스 시대는 디지로그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디지로그라는 건 기본적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되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에는 생산이 중요했다면 디지로그 시대는 소통이 중요하고 그전에는 제품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중요하고. 네,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에서 소통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무게중심도 바뀝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정리를 한 건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상품을 주고 돈을 받는 게 뱅글뱅글 도는 게 이게 비즈니스 시스템이고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뜯어보면 크게 세 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생산 시스템, 그리고 만들어진 상품을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하느냐 고객 시스템, 그리고 그 고객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아낼 거냐 수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서브 시스템이 합쳐지면 비즈니스 시스템이 되고 요거를 어떤 모델을 가져갈 건지를 결정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인데 예전에는 생산 시스템 중심, 다시 말하면 생산 모델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어요. 왜? 이때는 생산 수단을 가진 사람이 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닷컴 버블 때 수익 모델 중심으로 잠깐 넘어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마케팅 모델, 고객 모델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이러면 저는 구독 모델입니다. 뭐 클라우드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얘기가 전부 다 뭐냐면 마케팅 모델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무게 중심이 생산 모델에서 마케팅 모델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다시 말하면 소통 수단이 지금 중요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아날로그 시대에는 소통 수단이 대부분 아날로그였어요. 그죠? 그래서 농업 시대는 종이입니다. 책이나 문서, 신문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다가 산업 시대 이후에 전기 통신으로 바뀌었죠. 문자, 팩스, 라디오, TV 뭐 이런 대중 매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디지털이 나오면서 이메일,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웹 1.0, 2.0, 3.0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웹 1.0이 이커머스나 SNS 그다음에 3.0으로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시대 종이로 할 때 1대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종이도 좀 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요. 보통은 면대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대1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이에요. 그랬다가 매스미디어라는 게 나오면서 1대 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거죠. 예. 근데 이 수단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자본이 많은 사람만 쓸 수 있었어요. 이때는. 그랬는데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다수 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수를 향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디지털화 되면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대량으로 누구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뀐 거죠. 그래서 디지로그 방법론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서비스업의 대량 생산 방법론인데 서비스업의 쉽게 말하면 대량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입니다. 근데 디지털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잘 들여다보면 아날로그는 퀄리티를 담당해요. 그리고 디지털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롭고 창의적인 업무는 아날로그로 처리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반복적인 업무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통 업무는 전부 디지털로 변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80대 20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는 사실은 그중에서 사람이 해야 되는 창의적인 부분은 업무의 20%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대부분 디지털화가 가능한 업무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디지털화 하느냐 이게 디지로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파워는 아날로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로그 방법론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냐면 사람이 어차피 아날로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디지털화만 잘하면 됩니다.
뭐 아날로그를 새로 가져올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디지로그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밸류를 상품에 잘 담아서 유통망을 통해서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고객이 돈을 주면 잘 주나 안 주나 확인해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화로 넘어가면서 디지털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디지털화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어떻게 되냐면 유통이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유통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상품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상품과 유통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잘 보시면 스타벅스의 매장은 상품일까요? 유통일까요? 자, 여기 헷갈려요. 지금은 이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상품과 유통을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어져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엔 저런 걸 다 그래서 상품, 유통, 프라이스 해서 4P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4P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바뀌냐면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상품과 유통이 믹싱된 상태를 보통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저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온라인에서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디지로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온라인만으로 가면 안 되고 아날로그도 병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벤터스에서 하이브리드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디지털로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병행해야 되는데 그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 거래와 소통이 일어나는 공간인데 그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는 메타버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이나 모든 유통은 전부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단지 온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서비스 부분, 이게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파트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걸 디지털화하면 결국은 디지로그 공간에서 다시 말하면 메타버스에서 고객과 소통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참석자분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파트가 메인이거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마케팅 쪽이 주류가 될 거예요. 생산 쪽이 아닙니다. 개발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뭘 바꿔야 되냐 이거죠. 자, 간단하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쉽게 말하면 돈 버는 방법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그 생산 시스템 중심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 시스템, 다시 말하면 마케팅 모델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마케팅 모델 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자, 여기서 산업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마케팅 쪽에서의 변화, 이게 이제 필립 코틀러 박사가 얘기한 마케팅 3.0이라는 개념인데 이 지금 1.0, 2.0 시대가 요 산업시대입니다. 요 포드의 자동차가 나온 이후에요, 사실은. 요때 이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활발하게 됐는데 이 매스 마케팅의 핵심이 광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전통적인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퍼널 모델, 깔때기 모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광고 중심의 마케팅에서 저는 이제 작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단골 마케팅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개념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단골 마케팅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옛날부터 하던 겁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의 모든 비즈니스는 전부 단골 장사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산업시대로 넘어가면서 잠깐 광고 중심으로 확 바뀌었다가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하나 차원이 업그레이드 되는 복귀입니다. 왜? 디지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하면 단골 장사를 옛날에 누구나 다 했었는데 전부 동네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좁았어요. 근데 이게
디지털로 바뀌면서 누구나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은 회사들도 순식간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마케팅 모델이 깔때기 모델이라는 광고 중심의 깔때기 모델에서 단골 마케팅, 구독 뭐 이런 걸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깔때기 모델을 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광고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걷다 팔자 이거예요. 그래서 광고로 매출이 생긴다. 이게 이제 깔때기 모델의 마케팅 상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뭘로? 엔진 모델이라는 거는 자, 뭐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들어오는데 한번 팔아. 그런데 재구매라는 게 일어나고 계속 반복 구매가 일어나면서 기본적인 매출은 여기서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마케팅이 전쟁이었고요. 제품을 어떻게 잘 파느냐 이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관계가 중요해지고 마케팅도 릴레이션십 마케팅 이런 걸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생산 시스템 중심에서 고객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돈 버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날로그 시대는 대부분 취업해서 돈 벌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요새 취업 잘 안 되죠. 예. 왜 그러냐면 그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취업을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디지털로그 시대는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지금은 옛날에는 생산 수단이 창업의 전제 조건이었다면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창업의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자기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런 핸드폰, PC 이런 걸로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비즈니스는 1대 다가 돼야 가능한데 지금 인터넷은 다대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대중을 향해서 마케팅이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산 시스템 내에서 운영 기술만 내가 잘 배웠으면 됐다면 지금은 비즈니스 시스템을 전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정리를 해보면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로그 시대의 변화는 일단 마케팅 모델이 바뀐다. 깔때기 모델에서 엔진 모델로. 광고 중심에서 단골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취업이 아니라 창업이 앞으로는 기본적인 돈 버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디지털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뭐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